우리 오늘 수하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를 펴주세요. A단계 풀어요? A단계 푸냐고요? 네. 알아서 하세요. 뭐 A단계 푸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은 해봅시다. 먼저 경우의 수 잘 세야죠. 딴 건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순열하고 이제 뒤에 게 이 다음이 순열도 배우고 이제 조합도 배우는데 경우의 수가 시험 문제 나와요. 몇 문제 정도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거랑 똑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아주 똑같다. 거기 예를 들어서 셀에 있는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인데 이게 전부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 근데 시험에 나오냐? 나와요. 순열과 조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잘 세면 돼. 잘 더하면 되고 잘 빼면 되고요. 잘 곱하면 되고 잘 나누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있는 거는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그다음에 곱하기까지. 나누는 건 거의 없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죠. 언제 더하니? 언제 더해? 더하고 싶을 때 더하면 되지, 그치?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합의 법칙이 언제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니네가 이 케이스 분류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누죠. 문제를 한 문제 풀 때 문제를 풀면 니네가 머릿속으로 이 생각하는 거지.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나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죠. 첫 번째 경우를 풀어. 답이 나와. 두 번째 경우를 풀어. 답이 나와. 세 번째 경우를 풀어서 답이 나와. 이 세 개를 전부 다 뭐 하게 돼 있냐면 다 더한다. 그래야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이게 보통 합의 법칙을 쓰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지. 그럼 니네가 이 분류라는 거 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이왕이면 1번과 2번에 뭐가 없는 게 좋겠어?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2번하고 3번도 겹치는 게 없어요. 최대한 겹치는 게 없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겹치는 게 없게끔 잘 나눠. 그리고 문제 풀면 돼. 이게 중요해. 이걸 못하면 어려워지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는 케이스를 나눴는데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빼줘야 돼. 만약에 겹치는 게 생기면, 당연하겠죠? 겹치는 게 생기면, 어쩔 수 없게 겹치는 게 생겼다고 쳐봐. 생기면, 글씨도 못 써, 씨. 빼줘야 됩니다. 이게 빼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언제 빼요? 겹치는 게 있으면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A집합, B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를 더하는 건데 뭘 하지? 빼죠. 교집합을. 언제 안 빼지? 단 언제 안 빼?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면? 서로소. 공집합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A와 B를 그냥 더한 걸로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서로소가 되게끔 케이스를 나누자. 그럼 뺄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눴는데
겹치는 게 생기면 빼주자는 거야. 요게 보통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는 케이스예요. 보통 이럴 때 쓰죠. 언제 더하냐? 이때 쓴다고. 이게 바지를, 아니 뭐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제가 그 어디더라? 세종시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산에 그 성묘를 들러 가야 되거든. 남양주에서 그 세종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차가 겁내 막혀.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에는 뭐가 있냐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우리 집 차는 카니발 9인승이거든.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6명 이상이 타야 돼. 단 조건이 있어요. 6명 이상이 타야 돼. 예. 그럼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 아니, 단 6명이 타야 한다고. 6명이 탔는지 안 탔는지 구별할 수가 없지. 차를 세워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안 보이거든요. 일단 9인승인 거야. 기본 조건을 만족한 거지. 왜냐면 거의 고속도로 차 달리는데 그냥 안 멈추거든요. 누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몰라요. 일단, 걸리기가 쉽지 않죠. 왜, 열 적외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사람이 있는, 이거 할 수도 없고, 잘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외면상으로는, 9인승이니까 갈 수 있어. 진짜 거짓말 치고, 그 느낌, 옆엔 다 막혀있는데 난 가는 거야. 늘 궁금했거든요. 왜 차가 막힐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꽉 막혀 있어요. 이 앞엔 널널해.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기 널널한 이 부분에서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는 다 막히는 거야. 나비 효과 같은 그런 입장이죠. 나중에 군대를 가보면 맞다. 니네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고 하거든. 얘기 들었어요? 아니, 남자가 군대 가듯이. 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뭐 찬성하진 않지만, 굳이 여자까지 군대를 가야 되냐. 빨리 통일이나 되면 되지. 예? 근데 어쨌든, 군대 가면은 행군이란 걸 하거든요. 행군? 그러면 군인들이 이렇게 보통 두 줄로 서서 걸어요. 그럼 누가 제일 편안하면 얘가 제일 편해. 얘가. 선두에 있는데. 얘네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가면 되는데 얘네가 속도가 조금만 빨리 가잖아? 이 간격이 점점 벌어져. 마치 등비수열처럼. 이 뒤에는요, 어마어마해. 얘네가 조금씩 빨리 가는 거야. 좀 빨리 가면 얘네 둘 사이 벌어지지. 그럼 얘가 쫓아가면 얘네 둘 사이 벌어진다? 계속 벌어져. 이 뒤에는 뒤져요. 이 뒤에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야 돼. 그걸 맞춰서 가려면. 그래서 앞에 선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나라 차가 막히는 이유가 얘네 때문이더라고. 얘네가 좀만 가도 멈추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 가다 멈추면 뒤에 다 붙어. 얘가 멈추면 얘네 둘이 붙지? 다 붙어. 그러면 뒤에가 꽉 막혀. 어쨌든. 그래서 올 때는 더 환장하는 게 8시 50분 도착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5시에 출발했는데, 그럼 3시간 약 50분 막혀야 되는데, 집에 7시에 도착했잖아. 1시간 50분을 단축했어. 역시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 그 짜릿함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다 막혀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거를 한 1시간 반 동안을 내가 그냥 달리는 거야. 와. 카니발 9인승. 또는 스타렉스 같은 거. 봉고차, 이런 거. 좋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버스가
5종류 있고, 네, 기차가 3종류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야. 어? 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는 몇 종류니? 라고 물어보면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하겠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더하는 거라고요. 그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 당연히 이들 사이엔 교집합이 없죠. 그쵸?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분신술을 이용하지 않는 한. 그쵸? 8종류입니다. 이 더하는 겁니다. 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언제 곱하냐? 이게 고배 법칙이죠? 언제 곱하니?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행동을 하는데 순차적인 진행이면 곱하기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바지가 5벌 있고 티셔츠가 3벌 있어요. 바지만 입는다고? 그건 좀 그렇잖아. 바지만 입는다고? 아니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 2000년대인가? 훨씬 전이죠?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 힙합 바지가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집에 힙합 바지가 겁나 많았거든. 색깔별로 하나씩 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막, 하얀색, 막. 근데 군대를 딱, 휴가 나왔는데, 집에 옷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얀색 힙합 바지에, 베이지색 박스티 같은 거, 겁나 큰 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 입고, 모자 하나 쓰고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딱 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느낌 알죠? 이렇게. 저 새끼 저거 뭐야? 막 이런 느낌? 네. 딱 타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바로 출입구 창문 있잖아요.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아무 데를 못 쳐다보겠더라. 그 다음날, 그날 다 버렸어. 바지랑, 이건 더 이상 내가 입을 만한 게 아니구나. 근데 요즘 다시 또 그 통큰 바지가 유행이더라고요. 그쵸? 요즘. 나한테 다시 입으라고 하면 난 못 입을 것 같아. 어쨌든. 바지 5개, 티 3벌. 야, 밖에 나갈 거예요. 옷을 입는 총 종류는 몇 개야? 곱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몇 개야? 15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건 왜 곱하는 거야?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지. 또는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죠. 뭔가 행동을 하는데 케이스를 구하시는데 순차적인 진행인 거예요. A 사건을 하고 B 사건을 하는 거지. 그럼 곱하기 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게 되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했어. 이때 곱하기예요. 그래서 답을 구하고 여기도 곱하기에 답을 구하고 곱하기에 답을 구해. 그 다음 다 더하지. 보통 곱은 저때 쓰는 게 훨씬 많아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곱의 법칙이야. 거기 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동시에. 이 동시에란 말이 순차적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A라는 걸 하고 B라는 걸 한다. 누굴 안 치고 누굴 안 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것도 2개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씩 던지는 이런 느낌이야. 네, 그러면 곱하기라는 거야. 나누기는 언제 하냐? 나누기는 언제? 이것도 중복이 생기면 합니다. 네, 겹쳐지는 게 생기면 나누기를 하죠. 네, 그게 조합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나눗셈을 하는 게 조합에서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경우의 수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잘 세는 거야. 열심히 잘 세주세요. 그 중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유형 4번 합니다. 넘겨보세요. 유형 4번.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요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몇 번을 해볼까? 892번을 해볼게. 540에 일단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540을 뭐하지? 소인수 분해를 해요. 빨리 해봐. 뭐지? 2가 몇 개 있어? 2개. 3은 몇 개? 27 곱하기 2가 54잖아요. 3개인가? 5는 몇 개 있죠? 1개.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되죠. 약수는 어떻게 구하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지수에다 뭐하고?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뭐해? 곱하죠? 됩니다. 그럼 얼마야? 3 곱하기 4 곱하기 6이네. 뭐야? 1이네? 3 곱하기 4 곱하기 2. 그러니까 얼마? 24개예요. 이 지수에다 왜 1 더하는지도 알지? 왜죠? 왜 더합니까? 지수에다. 지수에다 1씩 왜 더하는 거야? 왜 더하지? 1이 있어서 그래. 약수의 시작 1이잖아. 1.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요 2 플러스 1이 뭐냐면요. 얘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이 3 플러스 1이 얘의 약수의 개수고 1 플러스 1이 얘의 약수의 개수예요. 걔네를 곱하신 거니까 더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요. 거긴 없지만 지금 이렇게는 기억해놔. 약수의 총합을 구해요. 그럼 뭐냐면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3의 세제곱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요. 쓰고 봤더니 이게 뭐야?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비수열의 합이네. 그렇구나. 얘네를 다 곱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구해서 곱하면 돼. 그럼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갑니다. 자, 물어보는 거는 이런 총 24개의 약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뭘 구하라고? 첫 번째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누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2가 무조건 하나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읽히면 좋겠죠? 2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원래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이렇게 푸는 게 맞지. 2가 한 개 있는 경우 2가 2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더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과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가 2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띠리링 띵띵 2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 1, 2, 3번을 합치면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전체. 그럼 우리 뭐 하자는 거야? 전체에서 부정 빼자. 그쵸? 전체에서 부정 빼는 걸로 풀어도 된다는 거지. 1번, 2번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부정을 빼는 걸로 풀어도 된다. 전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놔. 짝수만 구한다는 거야. 짝수. 이렇게 보이면 좋다. 2가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럼 보통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한다? 전체에서 부정을 빼거든요. 아니면 따로따로 구하시던가.
옛날에 수능 문제에 순열과 조합이 수능에 무조건 필수로 들어갔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도 한 문제가 항상 오답 랭키 5위까지 조사하면 순열과 조합 문제가 3위 안에 듭니다. 한 문제는 꼭 걸려요. 단답형에서 그것도. 왜냐면 하나 잘못 쓰면 틀리니까. 그 문제도 이런 게 많았어. 적어도란 표현을 숨겨주는 거죠. 니네가 문제 읽었는데 적어도를 써야 편한 거야. 근데 이걸 숨겨줘. 그럼 이제 모르죠. 그냥 풀어요. 그냥 풀다가 골로 가지. 이건 그나마 쉬운 거고 전체에서 부정을 빼는 쪽으로 가시는 게 편하다. 야, 그럼 이가 하나도 없는 건 몇 개니? 이걸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치? 몇 개야? 8개가 되겠네. 전체는 24개였으므로 빼주면 답이겠죠? 그래서 몇 개? 16개가 되는 거다. 얘가 16개가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래서 전체에서 부정 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2번 해볼까요? 2번에는 쉽죠? 2번은. 뭐의 개수야? 3의 배수. 이것도 뭐야? 3의 배수니까 3이 뭐 해야 돼? 적어도 하나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전체에서 뭘 빼자? 부정을 빼자. 24개에서 뭘 빼자? 부정. 3이 하나도 없는 걸 빼자. 3이 하나도 없는 건 몇 개? 3이 6개죠. 그래서 몇 개? 18개가 답이 될 테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나중에 잘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능에서. 있나요?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다. 그럼 이걸 잘해야죠. 근데 저는 확률과 통계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해야지. 왜? 3학년 가서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서 895번.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에 이거 너무 고전적인 문제인데 그래 나올 확률이 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95번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고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고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지불 금액의 수인데 이렇게 할게요. 지불 방법의 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둘의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쉽습니다. 너무 옛날부터 있던 거지. 봐봐. 지불 방법은 뭐냐면 돈 꺼내는 거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거야. 야, 10,000원짜리 2개 있어. 그럼 10,000원짜리 꺼내는 방법 몇 개? 3개. 안 꺼낼 수도 있고 1개 꺼낼 수도 있고 2개 꺼낼 수도 있으니까 3가지가 돼요. 5,000원짜리 꺼내는 방법도 몇 개? 3가지겠죠. 안 꺼낼 수도 있고 하나 꺼낼 수도 있고 2개 꺼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는 몇 개? 4가지 방법만큼 있겠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은 4, 9, 36개예요. 주행량이죠? 이 중에서 뭐는 빼야 돼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 0원을 어떻게 지불하는 거야? 36에서 뭘 빼? 1을 빼야죠. 35가 됩니다. 아주 쉽죠? 지불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주머니에 돈 꺼내면 되거든요. 봐봐. 여기 봐봐. 지불 금액은 그 뭐가 차이가 생기냐면 이렇다는 거지.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드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는 방법도 10,000원이고요. 5,000원짜리 지폐를 2장 내는 것도 10,000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집을 방법의 수만큼 35가지를 구하면 그 중에 요렇게 구하는 너와 요렇게 구하는 너는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중복이라는 얘기죠. 중복이 나오면 짜증나니까 이거 빼줘야 되거든 다. 이거 같잖아. 이거 다 세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겠지. 짱구를 굴린 거죠. 어떤 해법을 내놨냐면 봐봐. 아니 겹치는 게 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는 5,000원짜리 2장이랑 똑같으니 저 10,000원짜리 하나를 5,000원짜리 2개로 바꾸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없애는 거지. 아니 봐봐. 얘네 둘이 같이 있으면 둘이 중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지우자고. 이 경우를 없애려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5,000원짜리 2장으로 바꾸자고. 그럼 10,000원짜리 몇 장 있지? 2장 있죠. 그럼 5,000원짜리 몇 장으로 바뀌어? 4장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저 문제는 5,000원짜리 4장으로 바뀌는 거야. 1,000원짜리 몇 장? 3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뭐가 안 생기냐면 중복이 안 생겨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다 다른 금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뭘 푸는 거냐면 지불 방법의 수를 푸는 거야. 이러면 편하니까. 그래서 5,000원짜리 꺼내는 방법 5가지, 1,000원짜리 꺼내는 방법이 4가지니까 20개인데 1개를 빼주셔야 되겠죠. 빵원 지불한 건 없다고 했으니까 19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19개를 푸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잠깐만, 맞나? 5, 4, 20. 그쵸? 잠깐만. 야, 이 멍청아. 5,000원짜리 6장이잖아. 죄송합니다. 네. 10,000원짜리 하나당 2장이죠. 그러니까 6장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 7 곱하기 4겠지. 7. 4, 7, 20. 27이죠. 그쵸?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가 선생님이 살짝 바꿔볼게. 1,000원짜리가 만약에 5장 있으면 어떨 거야?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10,000원짜리가 2장 있고 5,000원짜리도 2장 있고 1,000원짜리는 5장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 또 바꿔야 돼요. 그쵸? 왜죠? 5,000원에서 문제가 생겨요. 5,000원짜리 한 장으로 내도 되는데 1,000원짜리 몇 장 써도 되니까 5장 써도 되니까 또 중복이야. 그럼 그때는 이 케이스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다 뭘로 바꿔야 돼? 1,000원짜리 바꿔야 돼. 그럼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1,000원짜리로 바뀌는 문제가 됩니다. 5,000원짜리 6장이었는데 1,000원짜리 5장인데 한 번 더 바꾸는 거예요. 5,000원짜리 6장을 1,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그럼 몇 개지? 5, 6개. 30. 1,000원짜리만 몇 개의 문제로 바뀌어? 35장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집을 방법의 수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귀찮아. 중복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그냥 자판기죠. 나오면 그냥 푸는 거야. 고민이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더 어렵게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2단계 업그레이드 끝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형 7번에 있는 겁니다. 색칠하기 방법의 수는 나날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나날이. 참고로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니네 선배가 본 시험에서도 이 색칠하기 문제를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야, 굳이 이걸 이렇게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를 꽈서 막 내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유형 7번이 어렵습니다. 몰라, 내 생각엔 어려운 것 같아. 색칠하기 문제죠.
자, 먼저 거기 899번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야. 자, 5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니? 그 색깔이 몇 개 있죠? 빨주, 노, 파, 검 몇 개야? 5개죠. 5가지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지?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다. 그거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색 중복 가능. 근데 뭔 하지 말래? 인접한 데는 다른 색으로 칠하래요. 그럼 봐봐. 중학교 2학년도 이걸 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문제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이가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끝. 이게 풀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야, 여기부터 칠해. 5개 중에 1개.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칠해. 4개 중에 1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칠해. 3개 중에 1개. 여기 칠해. 몇 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여기 칠해. 몇 개 중에 1개?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야. 맞아?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물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A부터 칠합니까? 잘 봐, 그 문제 어디에도 A부터 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A부터 칠해야 돼. 그래? A부터 칠하는 거 그랬다고 쳐. 아니, 그래? 뭐 B부터 칠했다고 쳐, 5개. 그럼 어디 칠할 거야? 아니, 2를 칠하면 안 되나? 2를 칠하면 안 돼? 2를 칠하면 몇 개야? 꼭 B 다음에 또 뭐 A를 칠할 말이 없잖아. 이거 5개 칠하? 그 문제 생깁니다. 5 곱하기 5예요. 이거 5, 진짜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물음을 갖는 사람, 이게 원래 수능 기출 문제야. 옛날에 수능 기출 문제였어. 그건 어려웠다는 얘기야, 쉬웠다는 얘기야. 의미상 까다롭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봐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아니, 싫어. 나 이렇게 칠할 건데? 왜 안 되는데? 나한테 설명을 해봐. 뭐 이럴 수 있잖아. 분명히 그렇게 칠하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중복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더 세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한번 해봐. 나중에 선생님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풀면 비효율적이긴 해. 왜냐면 풀이가 길어져요. 뭐 하냐면 칠하는 가지수로 3개 가지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첫 번째, 5가지 색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전부 사용. 그럼 니네 생각해봐. 그럼 5군데에다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5군데에다가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뭘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5, 4, 3, 2, 1이에요. 첫 번째 칠하는 데는 5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고, 그럼 4개 중에 1개 칠하겠고, 3개 중에 1개 칠하겠고, 2개 중에 1개 이렇게 칠해줘요. 120가지예요. 납득이 되죠? 그래? 두 번째는 뭐겠니? 4가지 색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5군데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군데는 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맞아요? 그걸 찾는 겁니다. 어디 같은 색을 칠해? 봐봐. 이렇게 같은 색 칠할 수 있지. 또는 이렇게 같은 색 칠할 수 있죠? 또는 이렇게 같은 색 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 없어? 없거든요. 몇 가지야? BD를 같은 색 칠하거나 BE를 같은 색 칠하거나
C2를 같은 색 칠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것도. 다시 BD 같은 색, BE 같은 색, CE 같은 색. 맞아? 그럼 BD를 같은 색 칠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문제가 뭐로 된 거냐면요. 네 군데에다가 네 가지 색 칠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디에 칠해도 관계없죠? 무조건 답이 뭐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몇 개? 24개입니다. 근데 너도 어때요? 24개죠? 너도 뭐예요? 24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답은 24 곱하기 3이야. 그럼 얼마죠? 72개입니다. 대신에 72한테 뭐를 좀 곱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색깔은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단 말이야. 여기다 뭐만 추가로 곱해하면 5가지 색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4개를 골라야 돼요. 요게 5가지입니다. 요걸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2 곱하기 5를 하는 거야. 그럼 얼마지? 72 곱하기 5 얼마야? 360? 그래서 얘는 360까지네. 세 번째 케이스. 세 가지 색을 이용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5군데에 세 가지 색을 써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그림 안에서 세 군데를 같은 색 칠할 수는 없거든요. 동시에. 맞지? 그럼 최대 몇 개만 같은 색 칠할 수 있냐면 2개야. 그럼 또 어디를 같은 색 칠해야 돼? 요렇게 같은 색 칠해야 돼. 그러니까 BD를 같은 색 칠하면서 C2를 같은 색 칠해줘야 5군데를 세 가지 색으로만 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죠. BD 같은 색, CE 같은 색. 이 케이스밖에 없어. 유일하죠. 그럼 끝났죠?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 세 군데에다가 세 가지 색을 칠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321이야. 대신에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되냐면 5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개의 색을 골라야 돼요. 이게 10가지입니다. 이게 5가지 색 중에 2가지를 고르는 거죠. 3개를 고르는 거지. 10가지야. 이게 곱하면 얼마니? 이게 60가지입니다. 그래서 더했더니 얼마야? 답이 똑같더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논란의 여지가 없죠. 누구 납득이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저 방법을 찾은 건데, 그러려면, 얘들아, 그 일반적인 약간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정합시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곱셈이 되려면 인접한 부분이 보통 제일 많은 부분부터 칠해요. 그래야 이게 돼. 이게 된다고. 아까 내가 했잖아. 여기 칠하고 내 맘대로 칠하면 안 돼. 룰이 있어. 그 룰을 지켜가면서 칠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어떤 애는 우리는 이 룰을 지키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룰을 안 지켜도 답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작년에 있었어. 그럼 이것도 왜 배우는 거야? 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해. 그냥 한번 생각해봐. 늘 스타트가 이거거든요. 늘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부터 칠하라고. 그래? 오케이. 그럼 아닌 문제는 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써도 문제가 답이 똑같아. 참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살짝 좀 이상하긴 한데 과연 그래서 이게 맞냐? 이 풀이가 고민스럽긴 하지. 아직도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 룰을 지키면서 문제를 풉시다.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부터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칠하고 그 다음 얘, 뭐 여기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칠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칠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곱셈이 가능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몇 번 문제냐면 902번 문제입니다. 자, 이대로 계산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고. 그게 902번 문제니까 90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보세요. 집에 가서 너네도 고민을 좀 해봐. 자, 이거는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이 좀 돼야 되니까 납득이 안 되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납득이 내 스스로가 돼야 써먹을 수 있지 않냐. 봐봐, 간다. 방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인접한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부터 칠하기로 했으니 어디부터 칠해야 돼? 여기부터 칠할 거야. 5개 중에 하나를 칠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칠합시다. 얘 몇 개 중에 몇 개야? 4개 중에 1개야. 오케이. 얘는요? 3개 중에 왜 3개 중에 1개지? 얘랑 맞닿아 했으니까 다른 색 칠해야 되지. 얘랑 맞닿아 했으니까 다른 색 칠해야 된단 말이야. 인정? 여기 몇 개야? 얘랑 맞닿아 했네? 얘랑 다른 색 칠해야 돼. 얘랑 맞닿아 했지? 얘랑 다른 색 칠해야 돼. 몇 개야? 3개죠. 맞아요? 그럼 이제 C 입장에서 어때? 얘랑 맞닿아 했네? 하나 빼. 얘랑도 맞닿아 했는데? 하나 빼. 얘랑도 맞닿아 했는데? 하나 빼. 그럼 몇 개? 2개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2개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걸 2개라고 쓰려면 어떤 의미냐면 너가 다 다른 색이라는 거야. 너랑 너가 다 다른 색이라고. 그런데 아니 B하고 D는 맞닿아서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 B랑 D는 같은 색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계산하는 와중에 B하고 D는 같은 색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B하고 D가 다른 색이면 2가지가 맞아요. 그런데 B하고 D가 같은 색이면 2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3가지 경우가 돼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건 이 그림 구조상 그런 거야. 이건 그런 경우가 없죠. 근데 얘는 이 C라는 녀석이 너랑도 닿아 있고 너랑도 닿아 있고 너랑도 닿아 있는데 B, D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색이면 3가지로 늘어나지만 둘이 다른 색이면 1가지가 줄어드는 거죠.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곱셈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A, B, C, D, E라고 있다고 쳐볼게요. 아, 지금 순서대로 칠한다고 쳤으면 이렇게 된 거죠.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긴 5개가 맞아. 여기도 4개가 맞아. 여기도 3개가 맞아. 그런데 여기 D를 곱할 때는 나눠줘. 어떻게 나눠주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원래 3개입니다. 이 D 자리는 3개인데 B랑 D랑 같은 경우가 1가지고요. B랑 D랑 다른 경우가 2가지예요. 그러면 B랑 C랑 D랑 같은 경우는 C는 몇 개냐면 3개고요. B랑 D랑 다른 경우는 C는 2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경우 4개, 이런 경우 3개, 이런 경우 4개 합치면 몇 개? 7개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7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 4, 3, 7이죠. 이렇게 곱하셔야 돼. 알았지? 이게 얘보단 어렵잖아. 요즘 나오는 문제는 이런 게 아니야. 여기가 8개로 나뉘어져요. 학교 시험 문제, 난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걸 8개로 쪼개. 그림을 8개로. 그리고 거기에 조건 준다? B랑 D는 반드시 다른 색으로 칠하던가 아니면
얘랑 얘랑 반드시 같은 색으로 칠해라. 이런 조건 붙여서 또 줘. 잘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선생님, 근데 봐봐, 니네 봐봐. 이 문제도요, 요렇게 풀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 때의 단점은 뭐냐면, 이거 케이스가 늘어나면 이 네 가지 색 사용하려면 이 두 군데는 같은 색 칠해야 되잖아. 이거 찾는 게 빡세.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알아요? 나중에 문제 풀러 가는데 젠장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그치? 네. 근데 이렇게 풀 때 단점은 내가 뭘 잘못 셌는지 모른다는 거지. 곱하기는 막 하잖아요. 막 하는 와중에 분명히 어딘가는 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걸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냥 곱셈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제 틀릴 수 있으니 그걸 좀 조심하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얘가 얘랑도 인접돼 있어. 근데 얘랑 떨어져 있어. 그럼 따져봐야 돼. 알았지? 근데 이런 놈은 그렇지 않다고요. 항상 독립적이야. 얘랑 이렇게 얘는 얘랑만 이웃돼 있는데 얘는 이런 거 이렇게만 이웃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알겠지? 그렇게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봐봐.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봐.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여기 A, B, C야. D야. 자, 이건 나눠야 되나 안 나눠야 되나 고민해봐. 색깔은 4개 있어요. 자,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지? 4개 중에 1개예요. 그럼 여기 몇 개죠? 3개 중에 1개죠. 왜냐면 얘랑만 다른 색 칠하면 되니까. 여기는 어때요? 얘랑만 다른 색 칠하면 되지. 그럼 몇 개야? 3개야. 그럼 얘는요?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지. 근데 A랑 C는 뭐해? 떨어져 있지. 그럼 이제 고민해야 돼. A랑 C랑 같은 색이면 몇 개? A랑 C가 다른 색이면 몇 개? 이렇게. 알았지? 그런 이제 류의 문제들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지금 시점에서 뭐 외우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특히 거기 이제 유형 8번에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중에 이제 903번하고 904번도 유명한 애니까 잠깐만 볼까요? 903번이 이름은 이제 교란 수열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건데 뭐냐면 자기 거 고르지 않는 거야. 이게 몇 개 있어요. 자기 거 고르지 않는 거. 잘 들어봐. 3명이 자기 거 고르지 않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거기다 써놔봐. 4명이 자기 거 고르지 않는 경우는 9가지예요. 많게는 여기까지 나와요. 5명이 자기 거 고르지 않는 방법은 44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내신 대비 때는 이거 외워요. 왜냐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왜? 일일이 하기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이런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학이 문제지. 시간 안에 타임 어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테크닉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풀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용도를 그리면 되는데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거기 있는 1, 2, 3, 4를 배열을 하는데 뭐란 얘기야? A1 자리에는 1 오지 말라고. A2 자리에는 2 오지 말라고. A3 자리에는 3 오지 말아라. A4 자리에는 4 오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고르지 않는 거야, 이게. 맞지? 이런 느낌의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니, A1 밑에는 뭐 올 거야, 그러면? 1 못 온다며.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오겠지. 이게 나누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2는 이제 못 오잖아. 1, 3, 4가 와야 되니까. 1이 오던가, 3이 오던가, 4가 오겠지. 1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3하고 4는 방향 바꿔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3이 왔어. 뭐 남았니? 1, 4 남았단 말이야. 1, 4. 1, 4, 4 여기 오고 1 여기 와야죠. 2, 4를 넣었어요. 그럼 1, 3 남았지? 1, 3 어떻게 와야 돼? 1하고 3 와야 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몇 가지? 3가지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3일 땐 1, 2, 4 남았어요. 근데 2는 못 와요. 1하고 4밖에 못 와. 그럼 1이 왔잖아요? 1, 3이잖아. 2, 4 남았으니까 여기가 4, 2밖에 안 돼요. 3, 4가 오면 1, 2 남아. 아무거나 와도 돼. 이렇게. 3가지야. 밑에 있는 거 해봐. 3가지 나와. 그래서 이게 9가지죠. 그리고 이거예요. 4명이서 자기 거 갖지 않는 거. 9가지. 이런 방법대로 하면 5명이 자기 거 안 갖는 방법은 44가지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5명 한번 해보시고. 알았죠? 숙제는 904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